한국적인 오컬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영화 파묘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풍수지리, 무속신앙, 일본 요괴, 그리고 일본의 한반도 침략 역사까지 말이죠. 그런데 일본 다이묘 요괴가 등장하는 씬에서부터는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일본의 역사를 모르고 본다면 조금 난해해지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가령 다이묘가 무당에게 은화와 참회를 물어보는 장면이 인상 깊지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人間じゃありません。あなた様の部下です。さようか。では、鮎と幕輪を備えておるか。鮎を準備します。人間じゃの。 또 다이묘 요마가 말하는 새끼가하라 전투라든지 もう一度聞く。お前は一体何者？関ヶ原にて敵に首を打ち取られはしたが肉体を凌駕し戦の神となった。 다이묘 요마가 누구일지도 궁금하고요. 영화를 매끄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진왜란과도 관련이 깊은 일본의 새끼가하라 전투를 알고 파묘를 다시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될 텐데요. 그럼 영화에서 언급되는 새끼가하라 전투, 그리고 일본 다이묘 요마는 누구일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중요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조선의 임진왜란과도 관계가 있어 제법 익숙한 이름들이죠. 이 세 사람은 아주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오다 노부나가 그늘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측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인물로 칼로 승부를 내는 것이 명예라고 생각하던 사무라이 시대에 서양의 화승총을 들여와서 혁신적으로 군대를 재편하고 사무라이 세계에 대포를 보급한 인물이죠. 전국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측근의 배신으로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혼노지라는 절에서 불에 타 절명하게 됩니다. 당시 오다가는 모리가와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었고 노부나가는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서 그곳으로 지원군을 보냅니다. 지원군의 지휘는 믿을 수 있는 최측근 아케치 미스히데란 자에게 통솔을 맡기죠. 그리고 히데요시는 소수의 병력만을 데리고 혼노지라는 절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전장으로 향하던 아케치 미스히데는 돌연히 방향을 바꾸어서 혼노지를 습격하게 된 것이죠. 아케치 미스히데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영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 황당한 선택을 했는지는 지금까지도 일본의 역사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도망치다가 농민들에게 죽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도 추측일 뿐이고 그의 생사는 미스터리입니다. 여튼 오다 노부나가의 죽음을 틈타 노부나가의 가신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재빠르게 쇼군의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가 미처 달성하지 못한 전국시대를 평정하고 통일을 완수하게 되죠. 쇼군의 자리는 힘으로 쟁취한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충성심이 낮은 다이묘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날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이묘들의 힘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임진왜란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종공에 따라서 조선과 청의 영지를 나눠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다이묘들의 참전을 유도했기 때문에 조선을 침략한 다이묘들은 단합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전공을 세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의 경쟁은 아주 노골적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조정에서도 알고 있을 정도였죠. 이 둘의 갈등은 전공 싸움 정도가 아니라 적국이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로 아주 서로를 극혐했는데요. 이들이 저렇게 서로에게 이를 갈았던 이유도 새끼가하라 전투와 관련이 깊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1598년 9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전쟁 중 철군 명령이 떨어졌고 참전 다이묘들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어있는 쇼군의 자리는 임진왜란 때 태어난 어린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물려받게 되죠. 히데요시는 죽기 전에 5대로 오부교를 불러서 어린 히데요리를 잘 보필해서 국정 운영을 할 것을 부탁했고, 특히 영향력이 강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마에다 토시에에게는 거듭 히데요리의 안부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둘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히데요시가 살아있는 당시에도 막부에는 문관과 무관이 서로 대립하는 갈등 상태였는데요. 히데요시 사후에는 이런 갈등이 더욱 심하게 된 것이죠. 마에다 토시의 휘하에는 주로 문관형 다이묘들이 모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휘하에는 주로 무관형 다이묘들이 모이면서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마에다 토시의 파벌에 속한 오부교의 직책을 가진 이시다 미츠나리는 무관들과 마찰이 극심했고 이에야스와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품이 좋았던 마에다 토시에가 중재에 나서서 항상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곤 했죠. 그러나 1599년 3월에 마에다 토시에가 지병으로 숨을 거두자 이 팽팽했던 형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파벌 간에는 실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쌓이고 쌓여서 동군과 서군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갈등은 전쟁 상태로 번지게 되죠. 명분상으로는 두 세력 모두 도요토미가를 위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일본 전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 다툼을 한 것이죠. 전쟁은 계속 이어졌고 갈팡질팡하는 중도 위치의 다이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물밑 작업도 치열했습니다. 그렇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동군, 이시다 미스나리는 서군, 두 세력은 세키가하라에 총직결하면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1600년 9월 15일 새벽, 세키가하라 분지에는 동군 7만 명, 서군 8만 명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거대한 군세가 이제 대치하기 시작합니다. 동군의 순찰대를 본 서군의 우키다 부대가 철포를 쏘면서 대치 상황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근처의 동군 선봉부대, 후쿠시마와 서군의 주력 부대, 우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격돌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죠. 이시다 미츠나리는 구로다 나가마사 세력과 붙었는데 이시다군이 이들을 격퇴하면서 서군이 승기를 잡습니다. 오타니 세력과 도도 세력이 맞붙게 되고요. 임진왜란에서 가토 기요마사와 경쟁하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오다 오라쿠사이, 후루타 시게가츠와 이제 붙게 되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의 라이벌 가토 기요마사가 안 보이는데요. 가토 기요마사는 이 시기에 이에야스에게 경고를 받아서 근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키가하라 전투에는 참여하지 못했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없는 빈집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분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말 미워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마즈 요시히로는 이이 나오마사, 혼도 다다카츠 이런 애들과 붙고 있었고, 초반전은 서군이 아주 우세했고 전장의 병력 포진도 서군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포섭해둔 서군의 장수들이 이제 배신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급격하게 동군 쪽으로 유리해집니다. 남구산에 있는 서군의 대장격인 모리가의 참전 장수 모리 히데모토의 군사는 동군과 교섭한 모리가의 친척 키카와 히로이에 때문에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고, 마츠오산에 포진한 고바야카와 히데야키는 15,000명으로 동군을 돕기로 되어 있었지만 서군이 우세한 것을 보고 동요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었죠. 이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히데야키를 향해서 이제 철포를 쏘아서 공격을 재촉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결단을 내린 고바야카와 히데야키가 오타니 요시치구를 이제 공격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전장의 포진은 서군에게 아주 유리했지만 히데야키의 배신으로 전장의 판세가 한순간에 이제 동군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서군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와해되기 시작하죠. 세키가하라 전투는 그래서 동군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파묘에서 다이묘 요마가 김고은에게 물어본 은어와 참에는 동군이냐 서군이냐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일본 서쪽에서 즐겨 먹는 은어는 서군을 상징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즐겨 먹는 참에는 동군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마가 물어본 것은 동군이냐 서군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묘 요마가 누구일지 대략 추려보면 영화의 교차신에서도 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임진왜란에 참전했고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전한 서군 장수이면서 참수를 당한 인물이죠.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참수를 당하는 사람은 3명인데요. 서군의 주동자였던 이시다 미츠나리를 참수하고 그리고 서군의 총대장으로 추대된 모리 데루모토를 대신해서 그 집안의 가신 앙코 구지 에케이를 참수합니다.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가를 참수하죠. 보통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패전을 하면 할복을 하는데요. 그건 패전 장수를 예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시다 미츠나리나 앙코 구지 에케이는 죄를 물어서 참수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고니시 유키나가 같은 경우에는 철천지 원수 가토 기요마사의 요청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고니시 유키나가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기 때문에 종교적 이유로 할복하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이제 참수를 당한 것입니다. 참수를 당한 3명 모두 임진왜란에 참전했고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보면 고니시 유키나가가 가장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영화 파묘에 나온 일본 역사 세키가하라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